네, 안녕하세요. 박경민입니다. 지금 당직 서고 이제 와서 한 잠 좀 자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가볍게 조깅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조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리 얘기하는 라디오처럼 얘기하는 영상을 찍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은 간단하게 풀었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내려갑니다. 이제 저번에도 제가 올렸던 쇼츠에서 뛰었던 거리인데, 그래서 GPS가 잡히면은 GPS 잡혔네요. 네. 지금 자고 일어나서 빈속이어가지고 좀 배가 고픈데 빨리 짧게 뛰고 들어가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10km 정도만 뛸지 아니면 뛰다가 또 빌 받으면 20km를 채울지 뛰면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포인트 훈련을 하고 또 모레 또 당직을 또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서울 레이스 전에 지금 당직이 여러 번이라 컨디션 관리 때문에 많이 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뛰고 빨리 들어가서 밥 먹고 자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조금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10km만 뛸 것 같은데, 그래서 짧게 뛰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있기가 힘들어. 페이스는 대략 한 440에서 500 사이로 그냥 리커버리 형식으로 해서 뛸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 이렇게. 사실 일단은 요 근래 저한테 계속 선수 출신이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뭐 DM으로라든지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네, 그렇게 여쭤보시는 게 어찌 보면은 제가 뭐 선수 출신들처럼 잘 뛰니까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수 출신은 아니고 그냥 달리기가 좋아서 열심히 뛰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라고 하는 거를 한지는 한 17년 됐어요. 17년 됐는데 엄청 오래됐죠. 근데 뭐 물론 그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지금처럼 열심히 뛰었던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10년 정도는 뭐 1년에 200km도 안 뛰었습니다. 1년에 200km도 안 뛰었고, 10년 정도는 한 1년에 한 100km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달에 10km 정도 뛴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km 정도 뛴 거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냥 달리기를 했다 정도로 운동을 했었고, 그러고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뚱뚱했어요. 네, 뚱뚱했었고 살집이 제법 많이 있었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군인을 하려고 하면 그 체력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 체력 측정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혼자서 뛰었습니다. 혼자서 뛰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살도 많이 뺐죠. 살도 많이 뺐고 체력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이제 주로 1.6km를 뛰었었는데, 항상 이제 야자 끝나고 12시에 집에 가면은, 집에 가는 길에 운동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운동장을 항상 지나가면서 그 운동장에서 그냥 가방 내려놓고 교복 와이셔츠 벗어놓고 그렇게 해서 4바퀴 뛰고 그냥 1.6km 뛰고 집으로 가고 했었습니다. 그때 나름 잘 뛰었어요. 네, 그때도 꾸준히 이제 체력 시험 준비한다고 했었어서 그때 당시에 대략 한 1.6km를 4분 50초 정도? 네, 그래서 5분 이내로 뛰었었으니까 나쁘지 않게 뛰었었죠, 학생치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전문적으로 그런 교육을 들은 것도 아니고, 네,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뛰었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리고 그때는 정말 뛰는 게 싫었어요. 뛰는 게 정말 재미가 없었고, 뛰기가 정말 싫었고, 또 야자 끝나고 이제 12시에 집에 가는데 공부하고, 아침 뭐 7시부터 공부하고 12시까지 공부하는데, 그리고 또 운동장 가서 운동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뛰기 싫었습니다. 근데 그 체력 시정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평가를 볼 때 좀 잘 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었던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 뛰니까 제가 잘 뛰는지도 못 뛰는지도 기분이 없어요. 근데 뭐 특급 기준이나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제가 굉장히 좀 여유 있는 시간대로 들어오고 있었으니 그래도 나름 잘 뛰는 편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수시로 해가지고 군사학과를 모집을 지원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체력점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잘 뛰었던 거예요. 전체 등수에서. 그때가 제가 무릎을 다치고 나갔습니다. 무릎을 이제 땅에다가 찍어버렸어 가지고, 그래서 무릎이 퉁퉁 부어서 이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었는데, 이제 급하게 병원 가서 이제 뭐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2달인가 1달 반인가 있다가 측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다시 걸으면서 재활 운동하고, 그러고 이제 평가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그렇게 다치기 전에는 뭐 4분대를 뛰었었는데, 무릎 그렇게 다치고 나서 평가를 보러 가니까 그래서 5분 30초인가 그 정도 뛰었어요. 그래서 5분 30초 정도 뛰었는데 전체 그때 등수에서 2등인가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2등인가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로 내가 잘 뛰는구나, 잘 뛰는 편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고, 대학교는 이제 군사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사관학교는 성적이 안 돼서 떨어졌고, 그래서 군사학과로 진학을 해서 이제 체력 단련을 뭐 1학년 때부터 하고, 또 이제 학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1등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때부터는 재밌어지더라고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재밌어졌고, 그리고 뭔가 그 1등을 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1등이라는 부분들,
그거를 좀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3km씩 뛰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3km를 뛰었고, 그렇게 3km를 뛰면서 부상도 좀 많이 입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였고, 러닝 붐이랑 그런 것도 없었을 때였고, 네, 지금처럼 뭐 정보가 많이 풀려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조깅이란 개념을 몰랐습니다. 저는 조깅이란 개념을 몰랐고, 그냥 뛸 때마다 매번 죽어라 뛰었어요. 매번 죽어라 뛰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3km를 뛰었는데 10분 30초가 나왔다. 그러면은 다음 날에는 10분 29초가 나와야 돼요. 전날보다 무조건 잘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쉬다가 나왔습니다. 네. 뛰는데 네, 직장 사람을 만났네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뛸 때는 이제 매번 전날보단 잘 뛰자 그 생각으로 뛰었고, 만약에 전날보다 못 뛰면은 저한테 벌을 줬습니다. 네, 뭐 제가 먹고 싶은 걸 안 먹는다든지, 뭐 컴퓨터 게임을 안 한다든지, 또 뭐 제가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안 한다든지 등등, 그런 식으로 저한테 벌을 줬고, 그게 만약에 하고 싶고 그게 먹고 싶다면 전날보다 잘 뛰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번 훈련을 하다 보니까 조깅이 받쳐지지 않는데 뭐 일주일에 한 4-5번을 3km TT를, 그것도 매번 최상의 기록을 내기 위해서 죽어라 뛰니까 부상이 많이 왔습니다. 족저근막염 또 거의 1년 넘게 앓았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왼쪽 오른쪽 다 부상이었고, 또 고등학생 때가 왼쪽 무릎이었는데 이제 대학생 때는 이제 오른쪽 무릎까지 네, 다치면서 재활 운동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때 몸이 다 망가졌고, 그때 당시에는 장거리는 잘 못 뛰었어요. 장거리는 잘 못 뛰었고 3km만 뛰다 보니까 3km는 대략 한 9분 40초 정도 나왔었고, 트랙 400m 트랙 기준으로 7바퀴 반 했을 때 9분 40초 정도 나왔고, 그리고 단거리가 좀 빨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뭐 800m 뛰면은 2분 플랫 찍고, 이제 그 정도로 짧은 거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뛰었고, 근데 이제 뭐 5km도 연습을 하고 했는데 5km는 그때 당시에 잘 뛰었을 때가 한 18분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분 정도밖에 안 나왔고, 그래서 그때 이제 10km 마라톤이 그 학교 축제 때 있었어요. 학교 축제 때 10km 마라톤이 있어서 이제 그 10km 마라톤을 나가면서, 그때 이제 체육학과 및 군사학과는 일반 과들이랑 별도로 분류를 해서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체육학과 군사학과에서 제가 1등을 했었고, 그러면서 10km도 잘 뛰어보고 싶다. 네, 그때는 마라톤을 뛸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뛰어는 보고 싶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10km를 뛰어보고 싶다, 잘 뛰어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뛰는 거리를 늘렸습니다. 뭐 하루에 3km씩 뛰다가 이제 뭐 이틀에 한 번이지만 뭐 5km를 뛴다든지
네, 6km를 뛴다든지 그런 식으로 거리를 조금씩 늘렸고, 근데 심지어 그렇게 거리 늘린 것도 매번 죽어라 뛰었습니다. 조깅하지 않았어요. 네, 매번 죽어라 뛰었고, 그래서 막 그때는 장난 삼아서 자전거랑 대결도 하고, 네, 친구는 자전거 타고 저는 뛰고, 뭐 결과는 당연히 처참하게 졌습니다. 자전거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 그 친구가 굉장히 천천히 타고 중간에 멈춰주고 했는데도 자전거를 5km 동안 달리면서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운동을 했었고, 그때 또 교양 수업에 마라톤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수업은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그 단체로 참석한 대회에서 기록 순으로 성적을 그냥 나눕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공짜 수업이었죠. 왜냐면 그때 이미 10km를 40분을 뛰었었으니까, 39분 40분을 뛰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저기 운동장에 모입니다. 운동장에 모여서 달리기, 그냥 조교님 계시고 출석 체크하고 뭐 1시간이었나? 1시간 반이었나?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끝나면은 이제 다시 출석 체크하고 이제 끝. 그게 이제 수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전에 이제 마라톤 대회를 나가서 이제 10km 기록을 쭉 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고, 1등을 한 친구가 이제 체육학과 친구였는데,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축구를 엄청 잘하는 친구입니다. 네, 축구를 엄청 잘하는 친구고, 그 친구가 체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그 친구랑 이제 같이 갔었고, 근데 그때도 알바였습니다. 저는 알바 전문이에요. 그때 그 친구가 1등으로 가고 있었고 제가 2등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대회가 완전히 그냥 동네 조그마한 대회다 보니까 코스 안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냥 하천길 따라 뛰는 거였는데, 그 코스 안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왼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쭉 가는데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해서 제가 이제 소리를 쳐서 여기 아니다, 돌아가야 된다, 소리쳐서 돌아가니까 아까 저희가 왼쪽으로 갔던 지점에서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그 오른쪽 길을 따라서 열심히 뛰었고, 그렇게 그 친구도 다시 돌아와서 뛰고, 그 친구가 1등하고 제가 2등 하고 이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10km 대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대략 한 14년도, 제가 2학년 때였으니까 네, 14년도 2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회를 나가고, 그러고 제가 자발적으로 나갔던 게 그 경남 사천에 노을 마라톤인가? 마라톤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마라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이 창원이어서 이제 그거를 나갔었습니다. 그런 이제 제가 돈 주고 처음으로 이제 밖에서 열리는 그런 마라톤 대회를 나갔던 대회는 그게 처음 대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첫 이제 민간 그냥 사회에서 뛰는 마라톤에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고 저는 정말 열심히 뛰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백발의 할아버지께서 저를 제쳐 가셨어요. 저를 지나쳐 가시고, 그리고 어떤 여성분께서도 저를 지나쳐 가시고, 네, 그때 충격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대학 다니면서 1등이었고
학과에서도 1등이었고 그런 작은 대회에서도 막 1, 2등 하고 뭐 누가 저를 달리기로 이기는 거를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대회를 나가니까 그때가 한 22살, 21살 완전 젊고 팔팔할 때인데 백발의 할아버지한테 졌다라는 거를 그게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 뒤로 다시 그냥 마라톤은 안 합니다. 마라톤 다시 안 하고 뭔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웅우랑 개구리였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잘 못 뛴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마라톤을 안 하고 그냥 저희 3km 체력 측정 그것 때문에 3km만 간간히 뜁니다. 그래서 뭐 그때 해봤자 1년에 마일리지가 한 200km, 300km 되려나? 네, 뭐 지금 한 달 뛰는 마일리지도 안 되는데 그 정도를 이제 1년마다 뛰었었고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임관을 해서 군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군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못했습니다. 네, 군인들이 막 열심히 체력 단련하고 운동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특수한 부대들, 뭐 해병대라든지, 네, 뭐 특전사라든지, 뭐 특수임무 부대들 그런 부대들은 진짜 체력 단련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일반 부대들은 체력 단련을 안 해요. 뭐 해도 뭐 운동이 될 만큼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간부다 보니까 온갖 행정 업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별의별 행정 업무가 많아요. 뭐 한글이랑 그런 걸 그때 이제 쓰면서 네 열심히 배웠고 그래서 뭐 문서 만들랴 뭐 기록하랴 뭐 정리하랴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은 거의 못하게 됐고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왔던 게 있으니까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3km 측정을 했는데 그때가 18년도? 네 18년도였어요. 18년도에 측정을 했는데 3km가 11분대가 나온 겁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 항상 뛰어도 9분대가 나왔고 그냥 웃으면서 뛰면 10분대가 나왔는데 진짜 이악 물고 뛰었는데 11분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자신은 충격을 먹고 야 이거 운동 안 하니까 진짜 체력이 금방 떨어지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혼자서 달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포천에 있었는데 19년도부터였나? 18년도 말부터였나? 이제 서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이제 러닝 크루라고 하는 거를 네,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러닝 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크루들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시 운동을 하면서 대학생 때 그래도 마라톤을 한번 해봤었는데 네, 이번에는 10km 마라톤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근데 제가 뭐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지식을 좀 얻고 싶어서 이제 러닝 크루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던 데가 알치피츠라고 지금은 이제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러닝 크루인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서울에서 큰 러닝 크루였고 알아주는 러닝 크루였어요. 그래서 알치피츠를 들어갔던 이유는 아우 차가 무릉덩이 네
제가 거기를 들어갔던 이유는 거기가 주말에 달리기를 합니다. 주말에 정기 모임을 해서 제가 평일에는 못 가니까 주말 정기 모임 하는 곳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콘, 그다음에 뭐 알치피치, 그다음에 뭐 다른 또 뭐 크루들이 서울에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이제 유일하게 주말에 뛰는 게 제가 그때 당시로 알기로는 알치피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도 출전을 합니다. 네, 혼자서 그냥 뛰러 나갔고, 혼자 뛰러 나가서 그때 뛰었던 게 경주국제 하프를 뛰었어요. 경주국제 동아 마라톤 거. 그래서 그거를 하프를 뛰면서 1시간 35분을 뛰었어요. 첫 하프를 준비를 할 때 저는 15km까지 밖에 안 뛰어보고 나갔고, 그래도 1시간 30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5km부터 퍼졌습니다. 15km부터 퍼져서 그때까지 기록으로만 보면은 1시간 한 28분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기록이었는데, 그때부터 대차게 퍼져가지고 1시간 35분에 겨우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하프 마라톤을 처음으로 뛰었고, 그리고 그 해 춘천 마라톤, 네, 춘천 마라톤을 10km 나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주국제 거기 하프를 뛰면서 부상을 당했어요. 네, DNF 안 하고 남은 거리 끝까지 채워보겠다고 이악 물고 쥐나고 막 절뚝대면서 뛰다 보니까 그때 무릎 부상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2주인가 있다가 춘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쉬다가 춘천을 나갔고, 그때 이제 10km를 뛰면서 45분인가 나왔습니다. 43분인가 5분인가. 네, 그래서 별로 못 뛰었어요. 별로 못 뛰고, 그 다음 주에 춘천 마라톤, 다음 주에 제마 JTBC 마라톤을 제가 뛰지는 않고 응원을 하러 갑니다. 저희 알치피치 크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풀을 뛰셨기 때문에 그 풀 뛰는 주자분들 응원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응원하면서 그 대회 분위기, 그리고 그 풀 뛰고 있는 그 주자분들을 보면서 아, 진짜 마라톤을 뛰어야겠다. 네, 그때 마라톤을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뛰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음 연도, 네, 동아 마라톤을 신청합니다. 동아 마라톤을 신청을 하고 이제 나름 열심히 운동을 해요. 혼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막 20km도 뛰어보고, 네, 뭐 조깅도 한 10km씩 해보고 그러면서 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 힘들었던 시기였잖아요.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동아 마라톤 취소가 돼요. 동아 마라톤 취소가 되고, 그때부터 군인들은 싹 다 갇힙니다. 예, 못 나가요. 밖에 나가려면은 지휘관 보고를 해야 되고, 막 매일 수시로 불시로 전화해서 현재 위치 파악하고, 막 밖에 나가 있으면 징계하고 그랬습니다. 군인들에게 자유는 전혀 없었어요. 병사들 휴가도 다 통제했고 그냥 출타를 다 못하게 다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달리기를 못하게 됐어요. 달리려고 해도 그냥 못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리기를 못하고 이제 코로나 시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정도가 더 흐르고 코로나에 대한 이제 군대의 그러한 감금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분위기가 코로나는 그냥
감기 정도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마라톤 대회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뛰었던 게 올해가 25년, 작년 24, 23, 22년, 네, 22년 JTBC 마라톤을 풀을 신청을 하고 이제 제 첫 풀 마라톤을 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장거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거리라고 해봤자 하프 정도까지 24km, 25km까지 뛰어보고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와, 이게 저는 그때 하프를 뛴다 해도 그래도 나름 4분으로 하프를 뛸 수 있었고, 풀을 뛴다고 하면 그때 제 목표가 330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1분이잖아요 페이스가. 그러니까 5분으로 뛰는데 내가 4분으로 뛸 수 있는데 5분으로 뛰면 쉬운 거 아니야, 그 생각으로 그냥 장거리 훈련을 안 하고 첫 풀을 나갔어요. 그렇게 된통 당합니다. 된통 당하고 이제 단원하겠습니다. 그래서 6km 지났는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10km만 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첫 풀을 나가서 그때 잘 갔어요. 330 할 수 있게끔 페이스도 좋았습니다. 페이스 유지 잘했고 잘 갔어요. 근데 35km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다리에 쥐가 날 것처럼 느껴졌고, 그러다가 이제 38km부터 쥐가 납니다. 쥐가 났어요. 뭐 가지고 있는 파워젤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거 없어요. 뛰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자기 그런 크루나 팀이나 그런 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분들 같은데, 그분들한테 사정했어요. 마실 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뭐 콜라 얻어 마시고 이온 음료 얻어 마시고 무슨 이상한 뭐 섞은 것 같아요. 뭐 홍삼이나 꿀이나 뭐 이런 거 섞은 것 같은데 마셨는데 엄청 쓴 거 마시고 그러면서 뜁니다. 네, 뛰다가 지나서 쓰러졌다가 걸었다가 뛰었다가 지나서 쓰러졌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그 38km 전까지 기록으로는 대략 3시간 25분 정도에 들어올 수 있는 페이스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남은 4km를 가면서 4km 동안 거의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걸어도 그 정도 가는 속도인데 30분이 넘게 걸려서 거의 그때는 거기 잠실이 올림픽 거기가 공사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운동장에서 한 바퀴 뛰는 거였는데, 월드컵인가? 올림픽인가? 네, 거기 운동장을 뛰는 거였는데 거기 진입하는 구간에서 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때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제가 쓰러지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저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 배번호를 부르면서 아차가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다 왔다고 응원을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 다 하나가 돼서. 그때 진짜 눈물 흘리면서 뛰었습니다. 울면서 뛰었고, 진짜 가고 싶은데 안 가지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다 왔다라는 그러한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는 그 광경에 너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운동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절름절름 거리면서
네, 운동장으로 진입을 해요. 그리고 다시 쓰러집니다. 이제 진짜 400m 남았어요. 400m 남았는데 진짜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바닥에 기었습니다. 바닥에 기었고 굴렀어요. 옆으로 구르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다 반대쪽 다리도 쥐가 납니다. 이제 키지도 못해요. 구르지도 못하고 그냥 양다리가 다 쥐가 나서 그냥 바닥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마라토너 분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저를 부축해서 한 100m를 같이 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또 100m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운동장 한 150m가 남은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가시라고, 나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고 거기서 또 쓰러져서 또 쥐가 풀릴 때까지 네, 다리를 당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네, 그렇게 완주를 했습니다. 완주를 하고 완주하자마자 이제 그 앞에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뭐 진짜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 바로 앞에 있던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여성분이셨는데 제가 여쭈었습니다. 혹시 어깨에 손을 올려도 되냐, 어깨 동무를 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분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 두 분한테 어깨 동무를 해서 부축을 받아서 이제 거기 완주하고 나면은 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받아서 갔어요. 갔고 이제 거기 이제 쥐가 난 상태로 바닥에 누워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가 그때 과호흡이 옵니다. 과호흡이 와요. 과호흡이 와서 이게 과호흡이 왜 오냐면 우리 체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낮아져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산소를 마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산화탄소도 마시고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내뱉으면서 호흡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호흡은 우리 체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유지가 돼줘야 이제 체내 pH 농도가 맞아지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낮아지니까 그러한 농도가 깨지면서 이제 더 호흡이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몸에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니까 호흡을 더 천천히 하고 앞에 종이봉투라든지 그런 걸 갖다 대고 거기에서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적게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마셔줘야 되는데 그러한 착각 때문에 산소를 더 많이 마십니다. 그럼 이산탄소 더 부족해지죠. 그러면서 그때 과호흡이 와서 그때 진짜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아 진짜 그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숨이 안 쉬지니까. 그래서 그때 있는 힘껏 말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말 한마디 내뱉으니까 저한테 관심 없던 거기 의료진 분들께서 저한테 다 뛰어오셨어요. 저한테 다 뛰어오셨고 22년도 JTBC 마라톤이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이태원 참사 추모 주기가 끝난 다음날 바로 열린 대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명피해가 난다?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과호흡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앞에 종이봉투만 씌워주면은 숨만 쉬면 괜찮아지는 건데 그때 저는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네, AMP에 타고 네, 응급실로 실려가고 실려가면서 이제 호흡이 되돌아옵니다. 호흡이 되돌아와서 도착을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서 제가 거의 구급대원분한테 여쭙습니다.
저 이제 괜찮은데 가면 안 되냐고. 저 이제 멀쩡한데 그냥 가면 안 되냐고. 응급실 진료받으면 주말에 이거 돈 엄청 많이 나온다고. 나 응급실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구급대원분께서 절대 안 된다고, 무조건 진료 받고 가야 된다고 해서 그때 이제 진료를 받습니다. 뭐 멀쩡한 상태니까 가서 마라톤 뛰고 호흡이 안 쉬어져서 실려왔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졌다, 아무렇지 않다. 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수액 하나 맞고 가라고. 그래서 수액 하나 놔줬습니다. 그래서 수액 하나 맞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 친히 저를 병원에 와서 저를 케어를 해줬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엄청 혼나고 친형한테도 엄청 혼나고 뭐하는 새끼냐고 엄청 혼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연도 동마를 그 다음 연도 동마는 신청을 못했어요. 네, 그렇게 제 말을 응급실 실려가면서 뛰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 제 말을 신청합니다. 네, 이번에는 안 쓰러지고 잘 뛰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 목표는 이제 3시간 10분 안으로 들어오는 싱글을 목표를 잡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그리고 24년 동아 마라톤도 신청을 해요. 근데 23년도에 제가 사고를 당합니다. 네, 사고를 당해요. 군대에서 이제 훈련하다가 네, 커다란 철골이 저한테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았고 이 흉추가 부러졌어요. 네, 흉추 1번이 부러졌고, 이제 흉추는 여기 척추 쪽입니다. 그래서 흉추라고 해서 가슴 흉이 있다고 이제 갈비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비뼈가 아니고 흉추는 척추입니다. 척추가 경추, 흉추, 뭐 요추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척추 쪽에 이제 흉추가 부러집니다. 흉추가 부러지면서 그때 사고가 당한 게 8월이었어요. 8월에 사고를 당하고 당연히 그해 JTBC 마라톤 참가를 취소했죠. 대회 참가 취소하고 재활을 합니다. 네, 사고 나서 처음 한 2주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어요. 침대에 누워만 있고, 머리를 제가 들 힘이 없어서 베개를 옮기고 싶거나 베개를 베기 위해서는 제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머리를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손으로 베개를 조정하고 다시 머리를 놔요. 이제 목을 가눌 수가 없어서. 네, 그렇게 이제 2주 동안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제 보호대를 차고 이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에서 언제 출근하냐, 출근해라, 중대장이 자리 비우는 거를 비우면 안 된다, 그래서 출근합니다. 네, 2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출근을 해요. 출근해서 보호대 착용하고 훈련할 거 다 하고 일과할 거 다 하고 다 합니다. 네, 다 하고 뭐 당연히 군으로부터 보상받는 그런 건 없었고, 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그런 걸로 해서 다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료를 마치고 네, 복귀를 해서 거의 한 8월에 다치고 11월까지 운동을 못합니다. 운동하면 안 된대요, 의사쌤이.
제가 원래 의사쌤 말을 진짜 안 듣는데 그때는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아파서 너무 아프고 진짜 그냥 의사쌤이 뛰어봐라고 해도 내가 못 뛸 것 같아서 못 뜁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중순쯤에 이제 쌤이 조금 뛰어봐라, 이제는 조금 뛰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뛰어봅니다. 4km 거의 뭐 페이스 6분 7분 네, 걷는 수준으로 뜁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아파서 들어 누워요. 그거 보자마자 네, 너무 아파서 얼음 찜질하고 진통제 먹고 들어 눕습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또 뜁니다. 이번엔 5km. 네, 다시 집에 와서 들어 누워요. 아파서 얼음 찜질하고 약 먹고 그렇게 운동 다시 시작합니다. 진짜 그렇게 다시 운동 시작해서 11월, 12월 뭐 합쳐서 한 100km 넘게 뛰었어요. 100km 넘게 뛰었고,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이제 뛰어도 흉추가 아프진 않았습니다. 흉추가 아프진 않아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일리지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네, 100몇십 킬로 뛰고, 2월 달에도 네, 많이 뛰었어요. 그때도 한 100몇십 킬로 뛰고, 그리고 3월에 이제 제 두 번째 풀 마라톤인 24년도 3월 동아 마라톤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목표는 싱글이었는데, 대회 한 2주 전쯤에 하프를 뛰었는데, 그냥 혼자서 뛰었는데 기록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때 1시간 20몇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잘 나오니까 그때 이제 제 친구 중에 한명렬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경민아, 너 서브3 도전해봐라. 너 지금 정도 페이스면은 서브3 가능하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목표를 서브3로 바꿉니다. 그리고 3월에 이제 동아 마라톤 뛰면서 그때 이제 2시간 57분 뛰었습니다. 첫 서브3 했고, 네, 진짜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감격에 겨운 순간이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부상을 당하고 이겨내고 나간 첫 대회였고,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기록이 잘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1년에 해봤자 400km, 500km 뛰었다면,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마일리지를 조금씩 늘려요. 마일리지를 늘리고 인터벌이라고 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합니다. 네, 인터벌이란 걸 처음으로 하면서 10km와 하프 기록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줄이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전반기 때 하프를 1시간 19분 뛰었고, 10km도 한 35분인가 뛰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름을 맞이했어요. 작년 여름을 맞이하고 여름에 처음으로 300km를 뜁니다. 한 달에 7월, 8월 300 뛰어서 600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이제 DMZ 마라톤을 나갑니다. 그때 이제 날도 엄청 더웠는데 하프를 1시간 17분 이제 PB를 갱신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대회 나가면은 거의 다 시상대에 올라갑니다. 거의 다 포디움에 올라가고, 네, 기록도 대회 뛸 때마다 줍니다. 네, 기록 대회 뛸 때마다 단축이 되고, 대회 뛸 때마다 계속 PB 갱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때는 이제 10km 같은 경우는 33분 10초 정도를 뛰었고, 하프도 1시간 15분 정도 뛰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작년에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올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 때 이제 동아 마라톤 나가서 2시간 39분 뛰었고요. 그러고 이제 뭐 10km 하프 대회에서도 PB 갱신하고, 지금 이제 하반기를 맞이해서 이제 또 열심히 대회를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하프는 PB를 갱신했고, 10km가 PB 갱신이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PB 갱신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죽기 살기로 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PB 갱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서울 레이스에서 PB 한 번 더 갱신하고, 그러고 춘마, 제마 10km가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PB 갱신 못해요. 그때는 솔직히 PB 갱신 못하고 병목이 엄청 심한 걸로 압니다. 병목 뚫으면서 그냥 시상권에만 들어가는 걸 목표로 뜁니다. 그러고 이제 11월 달에 중순에 이제 또 하프가 있어요. MBN 마라톤. 거기에서 이제 1시간 10분대 노리고, 그 다음 주 YTN에서 10km 그거를 이제 32분 노리면서 올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프랑 10km PB를 갱신을 해놓고, 이제 12월부터는 마라톤을 본격적으로 장거리 훈련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동마는 2시간 27분에서 29분 이 사이 기록을 목표로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는 제가 열심히 대회 나가는 영상을 올릴 것 같고요. 제가 편집이 엄청 오래 걸려요. 할 줄 모르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데 퀄리티도 낮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영상을 3-4개씩 올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네, 출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되고 대회는 또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편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1월 끝날 때까지는 주로 대회 뛰는 영상들이 주마다 1-2개씩 올라갈 것 같고, 이제 11월 끝나고 나서부터는 네, 저의 마라톤 프로젝트 영상들을, 훈련 영상들, 그리고 러닝 팁, 마라톤 팁, 그런 영상들을 찍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군인을 마무리하고 전역을 하고 이제 러닝 코치 쪽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여러 지식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쥐뿔 아무것도 없는 선수 출신도 아닌 밑바닥에서부터 네, 제가 혼자서 운동하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이러한 노하우들을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네, 알려주고 네,
가르쳐주고 그렇게 대회를 뛰고 하는 거를 이제 직업으로 삼고 싶습니다. 뭐 그래서 전역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그쪽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반기에는 무료 클래스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때는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네 기록 갱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받고 선배를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잘 뛰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는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어서 뛰는 것도 맞지만 이제 직업으로 삼고 싶어서 열심히 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취미로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네, 또 달리고 그 순간들을 추억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더 잘 뛰어야 되니까 더 잘 뛰고 싶으니까 먹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까지 다 통제를 합니다. 술 안 마셔요. 입에도 안 됩니다. 담배 펴본 적 없고요. 네, 그냥 먹는 것들 식단합니다. 닭가슴살이랑 햇밥 먹어요. 네, 오트밀을 먹다가 오트밀을 계속 먹으니까 이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1년 정도 오트밀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트밀 말고 그냥 밥 먹습니다. 밥 먹고 닭가슴살 먹고 네 그렇게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회 시즌이니 뛰는 거리는 많이 줄였고 강도도 줄였고 네 주마다 대회를 한두 개 나가니까 그 대회로 이제 포인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자기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키 빼기 몸무게 얘기하는 수치가 제가 116 정도 됩니다. 116에서 115 정도 돼요. 네, 그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제가 이걸 118까지 해봤는데 네, 안 돼요. 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118은 엘리트의 영역이에요. 제가 거기를 유지를 할 수가 없고 힘이 안 납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뛰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냥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무게 찌워서 115에서 6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저한테는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뛰고 있고 이제 이번 주 서울 레이스에서 과연 얼마나 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맘 같아서는 10분 50초대라도 해보고 싶은데 요즘 뛰는 거 보면은 안 될 것 같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래서 10분은 안 되고 11분 초반을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날 레이스 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고수분들만 엄청 많이 나오시니까 고수분들 따라서 성공하면 PBO, 실패하면 그냥 울면 됩니다. 네, 이제 돌아왔고 12km입니다. 네, 거의 1시간 정도 뛰었네요. 2분 더 뛸까? 2분 더 뛰어? 아니야, 그냥 멈추겠습니다. 네, 얘기하면서 그냥 천천히 뛰었는데 평균 페이스는 대략 한 4분 49초. 그래서 그냥 천천히 리커버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인터벌 또 하고, 인터벌 하는 영상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민이었습니다.